과학 형성평가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압이란 단위 면적을 공기가 누르는 힘, 공기 입자들이 누르는 힘을 우리가 기압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1번에 공기의 무게에 의해 나타난다. 무게라는 것이 물체가 누르는 힘이니까 요거는 맞고, 기압의 방향은 위에서 아래, 옆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아니고 모든 방향에서 작용한다고 했어요. 위, 아래, 사방, 팔방에서 작용하는 게 기압의 방향이고, 지표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진다. 맞죠? 높은 산 위에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진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공기는 대부분 이렇게 지표 근처에 밀집되어 있고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희박해진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희박해지니까 기압도 올라갈수록 낮아진다. 그래서 높은 산 위에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진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기압은 측정 장소나 시각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어디에서 측정하느냐, 언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기압은 계속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압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공기의 압력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이것은 토리첼리의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토리첼리는 긴 유리관에 수은을 담은 후에 뒤집었죠. 가득 채운 후에 뒤집었더니 이 수은이 요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이 표면으로부터 76cm 높이까지만 내려가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얘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원래라면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렇게 올라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여기에 멈춘 이유는 밖에서 누르는 기압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밖에 공기가 누르는, 수은을 누르는 힘과 이 수은 기둥이 밀어 올리는 힘이 같아지는 순간이 이 높이가 76cm더라. 그래서 토리첼리가 뭐라 그랬냐면 기압이란 1기압이란 수은 76cm 기둥에 누르는 힘과 같다. 이것은 헥토파스칼로 바꾸면 1013 헥토파스칼 정도 된다 라고 했죠. 그리고 이 수은 기둥을 기울여도 결국은 이 높이까지 76cm 높이까지만 올라가고 멈춘다. 이게 1기압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옳은 것에 동그라미, 그렇지 않은 것에 X 표시하시오. 1번에 현재 기압은 1기압이다. 자, 76cm에 딱 멈춰 있으니까 1기압. 5. 기압은 위에서 아래로만 작용한다. 자, 여기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기압은 위에서 아래로 비스듬하게 모든 방향에서 작용하죠. X. 기압이 높아지면 수은 기둥의 높이는 낮아진다. 자, 기압이 높아진다는 건, 자, 이 힘이 세지는 거야. 이렇게 세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좀 더 밀려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더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압이 세지면 수은 기둥의 높이는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라고 해야지. 그래서 X. 그다음에 유리관을 기울여도 수은 기둥의 높이는 변하지 않는다. 기울여도 76cm. 기압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공기의 무게에 의한 압력이다. 맞죠?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공기가 누르는 힘, 즉 공기의 무게에 의한 압력. 높은 산에 올라가면 수은 기둥의 높이는 76cm보다 낮아진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기압이 낮아진다. 기압이 낮아지면 높이도 낮아지겠지. 그지? 그래서 동그라미. 토리첼리의 실험에서 수은 기둥이 76cm 높이에서 멈춘 까닭은 수은면에 작용하는 대기압과, 즉 여기서 누르는 기압과 그리고 수은 기둥 76cm, 요 76cm 얘가 이렇게 누르는 힘이 어떻기 때문이다? 같기 때문이다.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가와 나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부는 바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는 지금 바람이 여기가 바다, 여기가 육지. 그래서 바람의 방향이 지금 바다에서 육지로 불고 있는 바람. 바람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불어오는 쪽의 이름을 따야 돼요. 불어오는 쪽. 그래서 바다에서 불어오니까 얘는 해풍이 불고 있겠죠. 자, 왜? 바람은 항상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즉, 이쪽이 기압이 높고 이쪽이 기압이 낮다라는 뜻이죠. 왜 그렇냐면 기압이 낮아서 여기가 상승하니까 공기가 상승하니까 기압이 낮아지는 거잖아. 왜 상승해요? 여기가 가열되었으니까. 여기가 온도가 높고 높다 보니까 따뜻해진 공기가 상승을 해버려. 상승을 하니까 공기가 상승해버리니까 여기는 저기압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불어서 여기서는 하강을 하겠죠. 여기는 상대적으로 바다 쪽은 육지에 비해 온도가 낮다. 그러다 보니 하강을 하죠. 그래서 고기압이 되고 따라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야 되니까 해풍. 왜 육지가 온도가 높고 바다는 온도가 낮을까? 왜냐면 이쪽이 더 빨리 데워졌으니까. 물에 비해서 모래가 더 빨리 데워졌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 시각은 햇님이 쨍쨍한 낮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바람이 해풍이 불고. 나 그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우리나라가 있죠. 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이쪽에 태평양 바다가 있고 여기에 대륙, 시베리아 대륙이 있지. 지금 바람이 시베리아 대륙에서 바다 쪽으로 불고 있어요. 바람이 시베리아 대륙에서 바다 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쪽이 고기압, 이쪽이 저기압. 왜 여기는 저기압이다? 왜 여기는 고기압이고 여기는 따뜻해진 공기가 상승하니까. 여기는 차가우니까 하강해서. 여기가 더 차갑다는 얘기는 빨리 식어서. 여기는 늦게 식어서 상대적으로 따뜻하게 느껴요. 그래서 이쪽 동서남북으로 봤을 때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 북서계절풍이 불죠. 그래서 이쪽이 기온이 낮고 상대적으로 이쪽이 기온이 높다. 왜? 빨리 식어서. 여기는 천천히 식어서. 그래서 북서계절풍,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계절은 우리나라의 겨울이지.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는 해풍이다. 맞고 가는 A가 고기압이고 B는 저기압이다. 아니죠. A가 저기압, B가 고기압. 나는 겨울에 부는 계절풍이다. 겨울에 부는 계절풍. 맞죠. 나에서 C는 고기압이고 D는 저기압이다. 바람은 고에서 저니까 여기가 고, 여기가 저. 맞죠. 가와 나와 같은 바람은 바다와 육지가 가열되고 식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생긴다. 그렇죠. 육지는 바다보다 빨리 가열되고 빨리 식고 바다는 천천히 가열되고 천천히 식기 때문에 그 차이에 의해서 상승기류, 하강기류, 고기압, 저기압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의 방향이 계절에 따라서 낮과 밤에 따라서 다르게 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그 다음에 4번.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다. 이 기단 이름 알아야 되잖아요. 기억은 무슨 기단? 북태평양. 미안. 시베리아. 니은은 양쯔강. 디귿은 북태평양. 리을은 오호츠크의 기단. 기단은 공기 덩어리를 뜻하는데 어디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 기단의 성질이 정해지는데
시베리아나 양쯔강처럼 대륙에서 발생하게 되면은 건조. 오호츠크해나 북태평양처럼 바다에서 발생하면 다습. 습기가 많다. 습도가 높다. 그리고 시베리아나 오호츠크해처럼 위도가 높은 곳, 북쪽에서 발생하면 추워. 한랭. 그 다음에 양쯔강이나 북태평양처럼 남쪽에서 발생하면은 남쪽에서 발생하면은 온난. 그래서 양쯔강은 온난 건조, 북태평양은 온난 다습. 자, 그래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기역과 리을은 건조하다 아니죠. 니은은 한랭 다습하다 아니죠. 디귿의 세력이 확정되면 자, 온난다습한 북태평양 기단이 세력이 확장되어 북쪽에 있는 찬기단, 즉 오호츠크의 기단과 만나서 우리나라 상공에 정체전선을 형성하죠. 현재 요즘 날씨처럼 정체전선을 형성한다. 이것을 장마, 즉 많은 비가 내린다. 맞죠? 초여름에. 그 다음에 4번은 우리나라 겨울철 날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시베리아 기단. 그 다음에 리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는 무덥고 습한 날씨가 나타난다. 리을이 뭐였지? 리을의 영향. 이거는 오호츠크에는 장마전선을 형성하는 날씨, 무덥고 습한 날씨는 북태평양 기단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전선을 나타낸 것이다. 전선이란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만나서 형성되는 전선면이 바닥과 닿는 부분, 그것을 전선이라고 한다. 여기 보면 찬 공기가 앞서가고 있는 따뜻한 공기를 쫓아갈 때, 뒤에서 쫓아갈 때, 그래서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의 아래쪽을 파고들고 있죠. 그러면 따뜻한 공기가 이 전선면을 따라 상승하겠죠. 이렇게 형성되는 전선, 뒤에서 오는 찬 공기 때문에 생기는 것을 한랭전선. 이 경우에는 경사면이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하다. 따라서 그 전선면을 따라 공기가 급하게 상승하다 보니 어떤 구름, 높이가 높은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저군형 구름에서 어떤 비, 소나기가 어디에? 전선 뒤쪽에 내린다. 이런 특징이 있죠. 그리고 한랭전선은 온난전선에 비해 속도가 빠르다. 이동 속도가 빠르다. 나 같은 경우는 앞서가고 있는 찬 공기, 뒤에 오고 있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전선면의 기울기가 완만하고 그러다 보니 완만한 기울 전선면을 따라서 공기가 천천히 상승하면서 층운형의 구름을 만들고 층운형의 구름에서 얇은 보슬비 같은 비가 어떻게 내린다? 지속적인 비가 내리는데 어디에? 전선 앞쪽에. 그래서 온난전선. 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한랭전선보다 느립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온난전선, 나는 한랭전선이다. 아니고 가에서 저군형 구름이 발생한다. 두꺼운 저군형 구름 맞고 가가 통과한 다음에는 기온이 높아진다. 자, 이 전선이 지금 통과할 거야. 지나갈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제 누가 오겠어? 뒤에서 따라오는 찬 공기가 따라와서 찬 공기의 영향을 받게 되니까 기온은 낮아지겠죠. 나에서는 좁은 지역의 소나기성 비는 가죠. 나가 가를 따라잡으면 폐색 전선이 된다. 전선이 겹치면 폐색 전선이 되는데 누가 더 빠르댔어? 한랭 전선이 더 빠르니까 한랭 전선이 온난 전선을 따라잡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에 6번은 북반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북반구. 고기압과 저기압에서 나타나는 공기의 이동이다. 자, 둘 중에 하나가 고기압이고 저기압일 텐데 우선 여기를 보면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하강하고 있어.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하강하니까 공기가 이쪽으로 모이니까 기압이 높겠죠. 여기가 고기압이야. 하강하니까 불어 나가야지. 근데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고기압에서는 북반구의 고기압의 중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고 반대로 여기는 공기가 상승해버리면 여기가 공기가 적어지니까 여기가 저기압의 중심이 되고 상승해서 비어버리니까 바깥에서 안쪽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그래서 A가 고기압, B가 저기압이 되겠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A는 고기압, B는 저기압이다. 맞고 A 지역에 구름이 생성되지 않아 날씨가 맑다. 자, 구름이 생성되려면 반드시 공기가 상승해야 되잖아. A 지역은 하강하니까 날씨가 맑겠죠. B 지역에서는 공기가 모여들어 상승기류가 발생한다. 모여들어 상승기류. B 지역에 상승하는 공기는 압축되어 기온이 높아진다. 자, 상승하면 단열 팽창해야지. 공기가 상승할 때는 팽창되어 기온이 낮아진다. 그래서 우리 구름 발생 실험했을 때 온도가 낮아졌잖아. B 지역에서는 구름이 생성되어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온다. 저기압에서는 공기가 상승하니까 하늘에 구름을 만들어서 흐리고 비가 오겠죠.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나오는 이 그림. 자, 이쪽에 한랭전선 있고 앞쪽에 온난전선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온대저기압의 중심을 나타낸 거죠. 여기가 온대저기압의 중심. 근데 이제 왼쪽에 한랭전선이 있으니까 한랭전선은 어떨 때 뒤에 찬 공기가 앞에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 때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좁은 지역에 소나기를 뿌린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온난전선은 앞서가고 있는 찬 공기를 뒤따라오는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갈 때 온난전선이 만들어져서 전선 앞쪽으로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보슬보슬 비가 내린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 A는 B 같은 경우는 구름이 없잖아. 전선 뒤에, 여기는 전선 앞에 있으니까 여기는 기온이 높고 비가 안 오겠지. 비 오지 않는데 A 지역이나 C 지역 같은 경우는 비가 오고 있죠. 자, 그러면 1번에 A 지역에는 층운형 구름이 생긴다. A 지역은 한랭전선 뒤쪽이니까 저군형 구름이 생겨야 되고 B 지역에는 짧은 시간 동안 소나기성 비. B 지역은 현재 전선과 전선 사이에 위치해서 따뜻하고 기온이 높은 상태. 비 오지 않아요. C 지역에서는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비가 내린다. 맞죠? C 지역은 온난전선이 통과하면 기압이 높아질 것이다. 자, 이 온난전선이 북반구에서는 대부분 이 온대저기압이 모두 서에서 동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C에서 있던 온난전선이 지나가게 되면 C에는 이제 어떻게 따뜻한 공기가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지나간다는 뜻은 얘네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여기 한랭전선, 여기 온난전선. 이렇게 해서 C가 전선의 사이에 위치하게 되지. 그러다 보니까 기온이 따뜻해지겠지. 기온, 여기가 따뜻한 기온이 되겠지. 그러면 따뜻하면은 기압이 높아지지 않고 상승기류가 생겨서 저기압 되겠죠. 그 다음에 저기압 중심 D는, 자,
D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북반구에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기역에서 니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5번. 그 다음에 8번은 A, E 중 시간이 지나면서 앞으로 날씨가 맑아지고 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자, 얘가 이쪽으로 가면 날씨가 맑아지고 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C 되겠죠, C.